하만 지역은 아라가야의 수도로 각종 고분을 비롯한 많은 유적이 산재하는 역사적인 고장으로 곶감과 수박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가난하지만 무척 마음씨 착한 조심덕이란 사람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더랍니다. 산비탈 무지랭이 밭 몇 대기밖에 땅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조며 수술을 갈고 기장도 갈고 하며 뼈 빠지게 등 부러지게 일했습니다만 새끼 끼니를 때우기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자니 남의 품팔이도 곧잘 했습니다. 남의 농사만이 아니고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쉬지 않고 했습니다. 심덕고운 조심덕하는 소문이 이웃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웃집들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나절 내내 땡볕을 쐬면서 그는 취약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침 끼니를 시원찮게 먹은 그는 배고픔도 참으면서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점심때가 왔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일꾼밥이라고 제법 넉넉하고 푸짐하게 차려왔습니다. 그는 한 그릇 밥에서 반이 더 넘게 떠내어서 빈 그릇에다 챙겼습니다. 의아해서 왜 그러느냐고 주인이 묻자 집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신지 드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일꾼이 배를 덜 채우면 일을 헛술하게 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에겐 우리가 따로 차려다 드릴 테니 염려 말고 배불리 먹게.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밥을 맛나게 먹고는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기까지 쉼없이 들일을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에야 품삯을 받게 되어 있었기에 빈털 털었지만 달리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점심을 잡수셨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밥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뒷산으로 가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사정도 모르고 혼자서만 배불리 먹은 게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는 목 깊숙이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낮에 먹은 것을 되토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자 먹은 게 그토록 죄스러웠던 것입니다. 먹은 것을 모조리 다 개워낸 그는 먹을 만한 열매나 산나물을 찾겠다고 더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온종일 고되게 일한 데다 먹은 것까지 토해낸 뒤 끝이라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산나물에다 열매를 섞어서 부모님께 죽이나 쏘아드리고자 온 산을 헤매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나무뿌리 밑에 뜻밖의 제법 큰 돌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그머니 다가가서 돌에 움푹 팬 곳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곤 중얼거렸습니다. 이 확구멍에서 쌀이 나면 부모님 진지를 해드릴 텐데 한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쌀이 꼭 한 돛박이 될 만큼 살금살금 돌 확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까? 구르다시피 산에서 집으로 내달았습니다. 옷같이 흰 잎쌀을 씻었습니다. 쓱싹쓱싹. 쌀알들도 신이 나는지 흥겨운 소리를 울렸습니다. 다 씻은 쌀을 솥에 앉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헐헐헐헐. 불길도 신이 나는지 기세 좋게 잘도 타올랐습니다. 그는 상부터 미리 차렸습니다. 산에서 캐온 나물 무침을 접시에 담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글자글 밭솥에서는 밥물이 끓어올라서 솥뚜껑새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꿀맛처럼 맛나게 아들이 지은 진지를 드셨습니다. 배불리 드신 까닭에 두 분은 잠도 참 깊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후후. 아들은 그렇게 잠드신 두 분 얼굴을 만족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쾌하게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푹푹푹푹. 아버지는 기세 좋게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가보았습니다. 어제처럼 손으로 도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똑국 한 돛박이 쌀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점심때도 그랬고 저녁때도 그랬습니다. 하루 3번씩만 꼭 그렇게 도락은 쌀을 쏟아냈습니다. 그 덕택에 이 효자의 집 굴뚝에서는 끼니 때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연기가 나지 않던 굴뚝도 절로 신이 나서 힘차게 연기를 뿜어올랐습니다. 무엇이든 제구실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웃집 욕심꾸러기 심술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잔뜩 부어서 찾아온 그는 효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얼 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해먹지? 설마 도둑질한 것은 아닐 테고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도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게 비방을 일러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효자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사실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신도 미처 꽥 신지 않고는 천방지축으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리고 넘어지고 하면서 고슴도치처럼 내달렸습니다. 드디어 도락을 찾은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효자가 일러준 대로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쌀이 꼭 한 돛방만 나왔습니다.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그걸로는 욕심이 차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다른 연장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라서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큰 돌을 주어서는 도락구멍을 사납게 긁어댔습니다. 쌀은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돌로 도락구멍을 갈겨댔습니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는데 돌확에서 큰 부스러기가 뛰어서는 욕심꾸러기 심술보의 두 눈을 후려쳤습니다. 심술보의 눈알은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그만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꾸러기 심술보는 눈을 다친 그 순간 발악을 하면서 도락을 내리쳤습니다. 돌확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물론 그 산에서 돌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사람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는 썰이 나는 돌확에 대하여 함안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